네,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창조의 순서. 여기 창세기 읽어보면 1장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태양이죠. 해, 달, 별. 근데 첫째 날에 해, 달, 별이 없어요. 몇째 날 있습니까? 넷째 날부터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뭘까요? 그러면 그 빛이 있기 전에 혼돈, 어둠이 있었거든요. 이 어둠과 빛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 이원론자들, 특히 이제 이데아를 믿는 플라톤주의자들은 이원론적으로 분리합니다. 어둠이 있으니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빛을 나눴다라는 개념보다 여기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혼돈과 어둠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물체, 있는 것이 생깁니다. 유에서 무가 된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빛은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없는 건데 보이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양자물리학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자물리학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나중에 양자물리학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시작을 빛으로, 물질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 하면 물질 세계의 시작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시작했던 태초의 시작을 빛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빅뱅, 자그마한 처음의 시작을 빅뱅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빛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시작되므로 물질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 세상을 열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빛의 구성으로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해, 달, 별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빛들의 세상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 달, 별은 온전한 원래의 빛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빛은 따로 있었죠. 물질 세상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해, 달, 별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창이 있습니다. 공창은 하늘이죠. 하늘의 물, 공창 아래의 물, 공창 위의 물이 있습니다. 공창 위의 물은 쉽게 생각하면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자, 공창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 구름 위에서 떨어지니까 공창 위에 물이 있고 공창 아래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애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공창 위에 다른 수증기 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어쨌든 공창 위에 있는 물. 자, 근데 여러분 빛도 이렇게 배경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공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죠. 공창 아래의 물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여기에 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땅에서 식물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땅이 있는데 해, 달, 별은 뭐죠? 해, 달, 별이 없이 땅에 식물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책으로 보면 이게 어때요? 순서가 맞습니까? 오류가 좀 있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창세기 1장에 어떤 장르라 그랬죠? 문학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오류를 검증했던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생기고 식물이 자라나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해달들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납니까? 자, 근데 이 땅에 누가 살죠?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순서는 아시겠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되면 이 배경에서 이것들이 사는 거죠. 공창에 생물, 땅에 짐승, 사람이 살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의 이 순서를 바라보면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해, 달, 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 달, 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단위 초, 분, 시, 시간 또 뭐라 했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가 있어서 정해질 수 있는 거죠? 해, 달, 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에 뭐가 생긴 거죠?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위가 있어야지. 언카운터블이잖아요. 셀 수 없는 게 단위가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셀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셀 수 있게 된 게 바로 넷째 날에서야 비로소 시간의 개념, 셀 수 있는, 단위로 셀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넷째 날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떤 시간의 양으로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죠. 시간을 셀 수 있는 단위가 없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젊은 지구. 지구는 젊어. 자, 젊은 지구 얼마? 6,0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6,000년의 얘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냐면 이 족보 때문이에요. 성경에 족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보 가운데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를 다 더해본 거예요. 나이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더하고 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거의 6,000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6,000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6,000년의 지구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 6,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이 되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하루에서 6일 정도는 뭐 하시고? 일을 하시고 나머지 7일에는 뭐 합니까? 7일째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주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일점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나머지 7일째는 우리가 안식 쉬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이 되는 것은 이 1,000년 때문입니다. 자, 1,000년, 2,000, 3,000년, 6,000년간은 세상이 이렇게 유지됐다가 천년왕국이 되면 쉬어야 되니까 그 앞에 천지창조의 기간, 천지창조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몇 천 년이 돼야 되는 겁니까? 6,000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6,000년설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6,000년을 되려면 딱 여기서부터 6,000년이 돼야지 맞겠죠. 요 시간, 해달별이 창조되는 그 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시간을 잴 수 있는 단위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6,000년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천년왕국이라는 말 때문에 어거지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어떤 데에
몇 년에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데 이것을 지금의 눈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만들어낸 게 6천 년 전입니다. 젊은 지구. 젊은 지구가 무너지는 게 딱 이거에서 드러나죠? 이때는 시간을 잴 수도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셀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창조가에서 얘기하는 젊은 지구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지구.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지구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젊은 지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구는 젊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 연도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탄소 동위원소 뭐 그걸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6천년은 말이 안 됩니다. 6천년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하시기